여러분,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식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한다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읽었고 누군가에게 들었고 스스로도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오늘도 내일도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행동은 이미 뇌 안에 깊은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로 걷는 것이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짐을 해도 어느새 또 그 길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의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뇌의 패턴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무슨 습관을 바꾸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오늘 이야기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변화를 포기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9%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인생 습관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알아챘다는 것이 이미 절반을 바꾼 것이니까요.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계속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꼭 해야지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면 점심 먹고 하자가 되고, 점심을 먹으면 좀 쉬다가 하자가 되고, 오후가 되면 이제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하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어제 못한 것에 오늘의 미룸이 더해지고 그것이 내일로 또 넘어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미루는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많은 부분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병원 검진을 미루다가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가족에게 해야 할 말을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다가 몸이 허락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리는 경우, 미룸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조용히 삼켜버리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알면서도 미루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본능입니다. 해야 할 일이 힘들거나 귀찮거나 결과가 두렵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 뇌는 자동으로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이 그 순간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는 대신 나중에 더 큰 불편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미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겠다고 기다리는 것인데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미루게 되는 것이지요. 미루는 습관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5분만 해보겠다로 시작하는 것. 결과보다 시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미루고 있다면 30분 운동이 아니라 신발을 신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연락을 미루고 있다면 긴 통화가 아니라 짧은 문자 하나부터 보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미룸의 관성을 깨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작한 사람만이 끝낼 수 있고 끝낸 사람만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룸은 오늘을 훔치고 내일도 훔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늦어집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익숙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내가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정적 사고의 습관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시도하지 않게 되고 시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예언처럼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해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하게 되고 시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생각이 이토록 고치기 어려운 걸까요? 첫째,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경험들이 쌓이면 뇌는 자연스럽게 기대하지 말자,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다는 보호 기제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방어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가 지나치면 좋은 것들도 함께 차단해버립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나는 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야 라는 위안이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 심리적 안도감이 부정적 사고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 사고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안 될 근거가 있나? 아니면 그냥 두려운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부정적 생각의 자동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또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는 것, 날씨가 맑았다는 것,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봤다는 것. 이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던 눈이 긍정적인 것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차피 안 되라는 생각이 있다면 딱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럴까? 내가 시도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 탓을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지.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주변이 도와주지 않아서야. 우리 자식들이 좀 더 잘해줬다면, 우리 배우자가 좀 달랐다면, 세상이 조금 더 공평했다면 나는 달라졌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정말로 상황이나 타인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남 탓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삶을 얼마나 좁게 만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 탓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라면 내가 바뀌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도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결국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남 탓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항상 자신의 어려움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힘드신가 보다라고 이해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저 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남 탓이 외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 탓 습관을 바꾸는 핵심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달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인식의 전환이 남 탓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고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탓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 내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삶의 주도권이 서서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대로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굳이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에 그냥 현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다가 나이도 있는데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멈춰서는 것이요.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불안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해도 적어도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예측할 수 없고 그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변화를 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실패할 시간이 없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그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실패가 된다는 역설이지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습관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장하지 않으면 삶이 서서히 좁아집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면서 삶에서 새로움과 활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삶 속에서 무기력함과 허탈감이 자라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은 변화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하나만 다르게 해보겠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 관심이 생겼던 취미를 딱 한 번만 해보는 것. 이런 작은 다름들이 뇌에게 변화해도 괜찮다. 새로운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험을 쌓게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잘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해봤다는 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그 시도가 다음 시도의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해보고 싶지만 두려워서 미뤄두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입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자주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원래 이래. 내가 뭘 잘하겠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래.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경우, 살면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경우, 혹은 자신보다 잘난 것 같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게 된 경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는 별로야라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습관이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실패하면 너무 상처가 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두면 실패해도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라며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면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역시 나는 안 돼라는 확신이 더 깊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삶이 점점 더 좁아지고 가능성이 하나씩 닫혀갑니다. 또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소중히 여기기 어렵습니다. 자신감 없는 태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관계에서도 나를 낮은 자리에 두게 만듭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방법으로 먼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로 바꿔보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로 바꿔보십시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의 좋은 점을 하루에 하나씩 찾아보는 연습도 해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했다는 것, 힘들어도 끝까지 해냈다는 것,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 이 작은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세월만큼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먼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낮게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루는 습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남 탓을 하는 사고방식, 변화를 두려워하는 습관, 그리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습관. 이 5가지가 바로 99%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인생 습관입니다.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느끼신 것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채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 첫 번째 단계를 오늘 이미 밟으셨습니다. 인생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어제까지의 습관이 만든 나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부터의 습관이 만들어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완전히 내 것입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내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라도 꾸준히 다른 선택을 반복하면 조금씩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 2달, 몇 달이 지나면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의 힘이고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나한테 가장 해당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셨던 것, 그 하나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를 바꾸기 위해 오늘 딱 한 가지 작은 행동을 해보십시오. 미루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 미뤄온 것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남 탓이 문제였다면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변화가 두려웠다면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다르게 해보십시오. 스스로를 낮게 봤다면 오늘 자신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딱 한 번만 다르게 해보십시오. 그 한 번이 내일의 한 번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습관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